제9대 대구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만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만규 신임 의장은 대구시정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가면 독선이 될 수 있다며 그에 맞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성군이 지역의 전통 수리농업 시스템을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서류를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가진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작은 빨간진 모기는 사람에게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매개체로 축사나 논, 그리고 웅덩이 등에 서식합니다. 경주 황리단길 골목이 일방 통행로로 지정되며 보행 친화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방의회들이 하나둘씩 원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재선의 이만규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 그리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이만규 의원님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이만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개원 첫날 사전에 의장 후보로 등록한 3명의 의원을 놓고 2차 투표까지 진행해 이 의원의 의장 당선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장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도 협치하는 의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의 교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와 같은 변경과 보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장은 일방독주식 시정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정이 홍 시장의 독선이 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합할 거는 폐합하지만은 다시 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또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의장은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의장단이 꾸려지면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의회 제1부의장에는 재선의 하병문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재선의 이영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그동안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교황 선출식으로 진행됐는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 끝에 31년 만에 후보 등록제로 진행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6일 상임위원장, 7일에는 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심재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심재현 의원은 단독으로 출마한 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전체 의원 14명 모두에게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재선 의원인 김화숙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영주시의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의회가 영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영주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성군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서류를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 지난달 27일 제출했습니다.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은 역사적, 사회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관계시설물을 보전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제관계배수위원회가 운영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은 영농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금성산 일대 천여 개의 못과 못을 연결하고 수통과 못종을 이용한 수리 농업 시스템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교통이 혼잡했던 경주 황리단길 골목이 일방 통행로로 지정되고 도로 정비 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경주시는 4일부터 황리단길과 동부 사적지를 잇는 포성로를 비롯해
첨성로 일부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상갑 밀집 지역으로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개선이 시급했던 곳입니다. 경주시는 국비 6억 원 등 총 18억 원을 들여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로를 신설했습니다. 또 기존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줄이고 인도폭을 최대 6m까지 확장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새로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 홍 시장의 취임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확인이 됐는데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중 30%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네, 민선 8기 신임 단체장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일찍 시작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취임식을 갖고 이제 임기를 시작했죠? 네, 지난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시장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시장은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취임식에는 김범일, 이종주 전 대구시장, 김상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권하고 인수위원장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문희갑 전 시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홍 시장 취임사를 키워드별로 나눠보면 미래를 13회, 혁신을 9회 언급하면서 대구 미래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홍 시장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대구시의 정책 과제를 사흘 동안 발표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시정개혁, 정책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의 정책 비전 기조는 크게 통폐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반대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민건강정책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건강국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도 사실상 멈추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2의료원 건립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도시건설부터 경제와 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함됐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했지만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1천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설 통폐합으로 정부직처럼 오가는 기관장들의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역할이 겹치는 운영 인력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 줄일 수 있는 인건비도 상당량입니다. 다만 통폐합 대상 기관이 매칭하는 정부 기관이 상이하고 기관별 역할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약 5개월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에 30%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던데요. 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 14건, 12건 등 모두 26건의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6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인 사고는 대구 2건, 경북 6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 중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1건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입니다. 나머지 18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유예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7일 채집한 모기들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사람에게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매개체로 축사나 논, 그리고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4월부터 10월 사이 전국적으로 관찰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이나 있지만 이번에는 역대급 물가 상승에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문을 연 반찬 가게입니다. 무섭게 오른 식재료 가격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계란 한 판이 8,000원. 1년 전 가격의 2배 수준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다른 재료값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역시 버겁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자고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동시에 거래처 상황들도 다 같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동네 장사였는데 금액을 1,000원만 올려도 사실 되게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실제 식료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110일을 넘겨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식료품 물가가 11% 올랐다는 뜻입니다. 식재료를 비롯한 물가 상승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물가 증가율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코로나19에 이어 역대급 물가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고 김용배 장군 71주기 추모제가 지난 2일 문경읍 용배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문경시 흥덕동에서 태어난 김용배 장군은 6.25 전쟁 초기 육군 제6사단 대대장으로 전쟁 발발 후 1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투를 진두지휘했고 1951년 7월 적의 포탄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문경시 제양군인회는 김용배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7월 흉상 및 추모 비문을 건립하고 용배공원 조성 후 매해 7월 2일마다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조직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과 혁신성장실, 미래ICT국 등을 신설하고 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 14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 체제로 변경합니다. 또 5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기존 16개에서 23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